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의 청와대 플러스 청해대 집착. 왜 그럴까? 콤플렉스일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지지율, 이 지지율이 앞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리스크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이재명에게는 여러 곳에서 청구서가 곳곳에서 날아오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좌파 분열의 큰 그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 청구서를 내놓은 쪽 이제 8.15 특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8.15 특사 앞두고 나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 이화영, 김만배, 김인석, 저 백현동 그 브로커 저 징역 5년 살고 있는 그다음에 송영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 풀어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는 사면 대상자들이죠. 만약에 안 풀어지면은 조국이든 이화영이든 김만배든 김인섭이든 전부 다 폭로할 게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조국은 대선 후보 내지 않았던 거. 이화영은 대북선거 보고했던 거. 김만배는 대장동 저수지. 김인섭은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그 성남시장이 허가권 내니까. 그때 뭐 200억을 요구를 했다. 뭐 정진상이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재명 거 100억, 정진상 자기 거 100억. 근데 그런 걸 또 폭로할 것들을 막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폭로거리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김용, 왼팔 김용인데 김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받았기 때문에 사면도 못 해줍니다. 김용은 이재명의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대장동에게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속돼 있죠. 1,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면을 못 시키죠. 그래서 김용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겁니다. 대법원을 급박을 해서 곧 이제 이 1, 2심 징역 5년인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정치권이 대법원에다 대고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어떤 그 결정까지 선고 결정까지 다 자기들이 정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오늘 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김용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전행으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무슨 억울하게 구속됩니까? 그 돈 다 준 사람들이 다 그 진술을 하고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전부 다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킨 것도 검찰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구속된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검찰이 이 사건 조작을 하고 법원이 거기 부안해동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현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당찮은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김용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주기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을 협박을 하고 대법원장을 뭐 고발을 하고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 그 국정조사하자. 대법원 상대로 박찬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법부를 급박하고 접수를 하고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로 김용한테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내려달라고 인권의 최후보로 민주주의 최후보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본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했다고 완전히 대법원을 악마화시키더니 이제 그 특권을 하나 또 구해내려고 대법원을 막 띄운 여기다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김문수, 전용기, 김문수는 국민의힘 김문수와 동명이인입니다. 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용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라. 석방하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김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라 촉구하는 서명에 거기에다 또 서명을 하고, 자 이렇게 이재명은 또 청구서도 받아들고 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좌파들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재명 내일 휴가 갑니다. 휴가 갑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입사를 같은 비유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입사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휴가 가고 하죠. 물론 그 여름 휴가 갈 수 있죠. 2개월 돼서도 갈 수 있는데, 일단 발표를 오늘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4일부터 8일까지 학예 휴가를 보낸다. 그런데 내일 토요일이니까 정식 휴가는 월요일부터고, 내일부터 거제시 저도 많이 들어보셨죠? 거제 저도라는 데가 청해도라고 불립니다. 바다에 있는 청와대. 지금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청해도 해서 바다에 있는 그 청와대라고 해서 청해도라고 별칭이 있죠. 그게 거제시 이 저도에 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에 이 휴가를 갔을 때 이 저도에 갔죠. 청해도로 갔죠. 그래서 거기 이 해변에 모래사장에 저도의 추억 이렇게 적은 사진이 그때 공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 그때 갔을 때 그 소녀 시절에 가서 그때 사진 찍은 것도 공개가 되고 있죠. 그 청해도를 갔습니다. 청해도를 간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가서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으로 재충전하겠다. 취임 2달 만에 휴가를 가는데, 보통 보면은 좌파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본인들이 집권을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논평을 하고는 하죠. 그런데 집권을 하니까 본인들이 거기를 또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청남대, 대청호에 있는 청남대에 있었죠. 그때 청와대가 있고 대청호에 청남대가 있고 진해에 청해도가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남대를 시민들에게 반환을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대통령이 가서 좀 쉴 수도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굳이 없애느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청해도를 이제 이재명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해대 가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고, 청해도는 그렇게 대통령이 휴양지에 갈 수가 있다고 쳐도 그전에는 좌파 진영에서 그런 데 대해서 사용하는 걸 비판을 했지만은, 핵심은 청와대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자, 그 전에 또 휴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본인이 지금 이제 휴가를 이제 내일부터 가는데 아직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폭염 피해가 아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데, 혹시 생각이 안 났습니까? 이 폭염에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휴가 가겠다고 이제 기관장이니까 이 휴가원을 냈는데, 그때 참 우스운 일이었죠. 휴가 가지 말라고 휴가 계획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그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많이 부딪혔죠. 그 국무회의에서도 무슨 내란 특검법이나 이런 것은 정치 보복으로 비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방통위를 정상화시켜달라는 이야기하고 많이 부딪혀서 나중에 국무회의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죠, 이재명이. 그래서 그 뒷끝이죠. 그 뒷끝으로 휴가를 가겠다는데 휴가 못 가게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만약에 갔으면은 지금쯤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폭염 때문에, 폭염인데 무슨 이 휴가를 가, 기관장이. 그래서 못 가게 했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아주 폭염인데 지금 휴가를 가는 겁니다.
예, 뭐 휴가 가는 건데 제가 왜 청해대를 말씀드리냐면은 청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국민에게 돌려준다 해서 이 반환을 하고 용산으로 갔죠. 용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게 국민 관광지가 됐습니다. 서울에 오면은 이제 한 번씩 이게 둘러보는 그런 필수 코스가 됐고 그 전에 문재인도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이다. 그래서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오겠다 해서 그때 강화문 시대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강화문에 정부청사에 들어간다. 그거 막 검토를 하고 유홍준 씨 이렇게 그 강화문 시대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방법을 막 궁리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포기해버렸죠. 실제로 나올 마음이 없었으니까. 청와대에 있으면은 저도 청와대 취직 오래 했지만은 정말 거기 뭔가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지내기 좋고 작당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 앞에 뭐 일반 대중교통도 안 지나다니고 완전 정말 구중궁궐 안에 딱 들어가 있죠. 거기서 이 길을 막아버리면은 길 막고 눈 막아버리면은 완전히 자기들 아방궁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자기들 공간 딱 있죠. 관저도 그 안에 있죠. 관저에서 조그만 그 산 중턱에 관저가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조그만 걸어 내려오면은 본관 어리어리하게 있죠. 모든 그 시설, 뭐 헬스 시설, 휴게 시설, 모든 시설 다 있죠. 풍경 진짜 좋습니다. 녹지원 이런 데 가면은 오래된 뭐 우리 나무들 그런 것들도 조경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를 반환하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조사하니까 많은 문화재들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문화재들이 발견이 돼서 그걸 또 발굴 작업을 하고 국민들의 뭐 관광지가 돼서 뭐 과거에 대통령이 어디서 집무를 했는지 본관에도 올라가 보고 그랬는데 이걸 갑자기 이재명이 들어가겠다고 했죠.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못 나와서 전부 다 결단을 못해서 하는 걸 어쨌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나왔는데 거길 다시 들어가라는 건데 들어가는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얼마 드느냐? 259억 원. 259억 원 돈 들여서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집권하자마자 6월에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청와대 관람을 하던 관광객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딱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중단. 어제가 마지막 날. 이제 못 들어갑니다. 청와대. 이제 나라님 같은 이재명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한 이후에 3년 2개월 만에 다시 이재명이 접수하러 들어갑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에 바로 어제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누적 관람객은 총 852만 130명. 850만 명이 3년 동안 거기를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 참 가족들끼리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그 청와대. 그런 시민들, 국민의 공간이었는데 그걸 259억 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다 내몰고 자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용산에 있다고 뭐 국정 운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는 이유를 뚜렷이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TV 한번 방송에 후보 때 방송에 나와서 거기가 업무를 보기에 용이한 데라서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뚜렷한 설명도 없어요. 구중궁궐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과거부터 이제 권력의 상징인 곳입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이 거쳐간 청와대. 거기서 한번 권력의 상징인 그곳에서 한번 호령을 해보고 싶은 건지 들어갑니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들, 우리 그 아픈 역사 다 말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라도
나와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풍수지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말년이 안 좋은 것은 우리 역사가 안 좋은 거니까 일부 풍수지리학자들은 그 청와대에서 그때 어떤 뭐 비석 같은 것이 하나 발견됐는데 제가 청와대 관련 책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석을 보면은 이 천하 제일 뭐 명지 뭐 이런 식으로 비석이 또 묻혀져 있고 해서 거기가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다. 뒤에 뭐 북악산이 있고 앞에 강화문 쫙 펼쳐지고 하니까는 그렇게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말년이 다들 안 좋은 대통령이 거의 태반이었죠. 그래서 거기가 별로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뭐 이것이 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기어코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국민들은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